곡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인사를 드리고 제가 강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강에서 푸드테라피 할까요? 라는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2강에서는요. 물론 푸드테라피라는 게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를 알려주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지침을 해주는 건 맞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지. 제가 만나는 분들은요. 때에 따라서 좀 너무 비만해서 좀 이제 좀 그만 먹었으면은 살이 좀 빠지시겠다라는 분들조차도 심지어 전 뭘 먹어야 살이 빠지죠? 라고 묻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뭘 먹어야 빠지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기본적으로는 푸드테라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안 먹고 피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2강에서는요. 안 먹고 잘 사는 법. 요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임상 푸드테라피라는 거는 가족력과 사회력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의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의사가 개개인에게 필요한 음식을 처방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저한테 다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게 아니죠. 뭐 감기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 뭐 감기인데 막 검사를 하고 나서 처방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경험적으로 감기니까 이런 약을 처방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곡성 국민 여러분들께도 저한테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네, 의학을 아는 제가, 푸드테라피를 하는 제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2강에서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안 먹고 안 늙는 방법이에요. 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뭐 소식을 해라, 뭐 그래야 오래 산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긴 했지만 왜 소식을 해야만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소화를 시키고 또 에너지를 만들고 늙지 않도록 하고 이런 모든 작용은 효소라는 작용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 자, 이 효소라는 거는요. 뭐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 소화를 시키는 효소, 머리카락을 만드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굉장히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3,000종 이상의 효소가 있습니다. 뭐 산야초로 만든 효소, 이것만 효소인 게 아니고 원래 효소라는 건 내 몸속에 있는 거예요. 3,000종 이상의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효소는요. 만드는 총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요.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요. 그런데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총량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총량이 줄어드는 거에서 어떤 건 소화효소, 어떤 건 에너지 만드는 효소, 어떤 건 늙지 않는 효소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총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계속 줄고 있는데 소화효소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 뼈를 만드는 효소, 늙지 않게 만드는 효소가 점점 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늙지 않게 만드는 효소가 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먹어야 소화효소를 줄여서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효소를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리기는 어려워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학적인 명언 중에 하나가요. 모든 인간은요. 먹다가 늙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먹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먹다가 소화를 시키려고 늙고 죽어요. 네.
자, 절대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먹는 양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만드는 총량 소화 요소가 점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양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줄이면 되느냐? 10년에 10% 정도 줄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80년대에도 살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줄이면 되겠습니까? 40% 정도 줄이면 돼요. 70년대에도 살았다. 50년 지났잖아요. 50% 정도 줄이면 됩니다. 자, 내가 70년대보다 지금까지 내가 70년대에 만약에 10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60세다. 그러면은 10살 때에 비해서 내가 절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때보다 적게 먹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70년대만 해도요. 1년에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말까였거든요. 바나나? 와, 바나나는요. 정말 3년에 한 번, 저희 삼촌이 한 번, 정말 잘 사시는 삼촌이 한 번 놀러와야 먹을 수 있는 게 바나나였어요. 음식이라는 게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사탕? 저는 사탕을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요소가 줄어서 우리는 늙어서 빨리 죽습니다. 자, 똑같이 먹어도 소화요소의 총량은 줍니다. 그런데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더 빨리 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얼마나 줄여야 된다? 10년에 10% 정도씩을 꼭 줄여야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뭘 많이 먹어야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양을 줄이면 오래 산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안 먹어야 기운을 내는 게 있습니다. 안 먹어야 기운을 내는 거. 네. 우리가 보통은 먹어야 기운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먹어야 기운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보통 탄수화물, 또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어떤 것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들까요? 정답은 지방입니다. 지방. 네, 지방을 분해를 해야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양이냐? 4kcal, 9kcal 이런 거는 열량의 단위예요. 우리가 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열을 내는 게 우리 에너지가 아니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이제 ATP라는 단위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힘을 내고 이거는 이제 ATP라는 에너지의 단위인데 그 힘을 내는 에너지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탄수화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제 머리통만 하다면요. 같은 양의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은 축구장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을 많이 먹어야 에너지를 만든다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라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분해를 해야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먹어라가 아니라요. 지방을 분해를 해야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을 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방을 분해를 하려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지방이 분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무엇이냐?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예요. 탄수화물. 우리가 맨날 먹는 거죠.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게 다 탄수화물인데 그러면 왜 탄수화물을 끊어야 지방이 분해가 되느냐? 우리는요. 원래 원시인 때부터 많이 먹었던 동물이 아니에요. 맨날 굶었어요. 맨날 먹을 것도 없고 이랬어요. 자, 맨날 먹을 것도 없던 원시인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고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름진 거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곡식이나 열매였겠습니까? 당연히 곡식이나 열매가 훨씬 더 구하기가 편했겠죠. 기름진 거 이런 거는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열매나 이런 뭐 과일 이런 거를 먹으면요, 그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지방은 고체잖아요. 원래 탄수화물은 액체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근육 이런 데 이렇게 설탕물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오래 저장을 못 해요. 반면에 지방은요, 곡체 연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앞에 뼈도 없으니까 그냥 디룩디룩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해 놨다가 우리가 만약에 다시 굽는다 그러면은 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굶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속은 내가 언젠간 굶을까봐, 또 우리가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국수, 떡볶이, 라면,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를 먹으면 난 또 굶을지를 몰라, 굶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다시 또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놔서 에너지로 언젠간 쓰려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기운을 내려면 무엇을 분해를 해야 된다고요? 지방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 떡볶이, 라면,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쌓아두게만 해서 지방이 분해가 안 되니까 나는 에너지를 못 받아서 피곤하고 기운 없고 눈 떨리고 어깨 문지고 손다리가 저리고 차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그냥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계속 여주를 먹게 되고 뭐를 먹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운을 내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끊어야 지방이 쌓이지 않고 지방이 분해가 돼서 나는 기운을 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탄수화물은 무엇이라고요?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같은 것들을 자꾸 줄여줘야만 나는 오히려 기운이 나는 사람이 된다. 물론 아예 굶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탄수화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전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심인데요. 밥심. 네. 그거는 밥을 못 먹을 때 밥심이었던 거고 지금 여러분들 막 밥심, 고기심, 사탕심, 과자심, 아이스크림심, 케이크심, 티라미수심 다 있는데 왜 또 거기다 밥심까지 먹냐는 거예요. 네. 이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을 쌓아두기만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든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식을 해야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 또 한 가지 탄수화물을 줄여요.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를 줄여야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탄수화물은 반드시 우리 몸에 지방을 모아두도록 한다. 왜 그랬다고요? 원시인 때부터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은 원시인은 과자를 못 먹었죠. 원시인 때부터 과일이나 이런 걸 먹으면은 지금은 또 먹을 게 있나 보다. 나중에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지방으로 쌓아두자. 이 신호가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국수, 떡빵 이거를 꼭 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떡볶이, 떡, 잔치국수, 호보루빵, 냉면 이런 걸 드시면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지방이 쌓이고 더 중요한 건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나는 만성 피로가 된다. 네. 특히 저 떡볶이, 떡, 밀가루도 탄수화물이죠. 거기다 설탕 막 넣죠. 고추장에도 또 밀가루가 들어가 있죠. 어묵에도 또 밀가루가 들어가 있죠. 제 생각에는 저 정도라면요. 원시인이 거의 1년치 먹을 탄수화물을 응축해 놓은 게 떡볶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드시면서 전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자꾸 찌네요.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네. 떡볶이를 하나 먹었다 그러면 거의 원시인의 1년치 식량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죠. 탄수화물을 줄여야 우리가 지방이 분해돼서 에너지도 만들고 살도 빠질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사람은 결국은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에는 또 잠이 잘 안 오고 무기력해지고 스태미나도 떨어지고 눈 떨리고 어깨 뭉치고 수족 냉증이 오는데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도 오고 이런 증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할 것은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어묵,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를 좀 줄여보거나 끊어보자.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병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브로콜리, 네, 다 아시다시피 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적겨자, 양배추, 그 다음이 뭘까요? 네, 순무예요, 순무. 네, 그 다음은
컬리플라워입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땡입니다. 네. 이 식품들은요, 물론 아주 좋은 채소들입니다. 절대로 이 식품들이 나쁜 채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채소들에는요, 고이트로겐이라 그래서요, 너무나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오히려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살이 찌고 변비가 생기고 기운이 없고 붓고 또 약간 기분도 다운되고 이런 병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그런 것 때문에 기운을 내려고 이렇게 좋은 채소를 드셨다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채소는 굉장히 좋은 채소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뭐 양으로 뭐 쌈 싸 먹고 데쳐 먹고 이런 양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누가 또 막 좋다 그래서 막 이만큼씩 매일매일 갈아서 매일 먹고 한때 그런 주스들이 또 유행을 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뭘 먹어야만 좋은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좀 피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골! 우리가 정형외과 가보면은요, 모든 부모님들,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아유, 빨리 뼈가 붙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보재기에다가 꼭 가지고 오시는 게 이 사골인데, 사골은요, 물론 칼슘이 들어있긴 한데요,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 네. 이 인은요, 오히려 뼈가 잘 안 붙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매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사골을 먹으면은 막 뼈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뼈가 안 붙을 수도 있다니. 네. 물론 사골은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 이는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아까 제가 에너지의 단위가 ATP라고 했잖아요. ATP. APT 아닙니다. APT는 아파트. 네. ATP예요. ATP. P가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이 사골은 좀 기운을 내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몸을 앓았거나 좀 기력이 없거나 뭐 수험생, 노인분들 좋습니다. 그렇지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사골을 때문에 뭐 뼈가 안 붙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일 한 달 내내 사골만 먹진 않는 이상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뭘 알면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먹는 게 좋다가 아니고 좀 피해야 되는 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나 상황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으면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음식들 다 좋은 음식들이에요. 다시마, 미역, 김, 고추, 그 다음에 뭐 고사리, 죽순 다 좋습니다. 특히 곡성군 죽순 최고죠. 네, 최고예요. 아주 좋은데요. 자, 이런 식품들은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필요하고요.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품들도 너무나 좋은 식품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 있죠. 신부전증, 이런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칼륨 제한 시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고혈압성으로 신부전증이 왔다. 그럼 이거를 고혈압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고혈압은 칼륨이 좋아. 그러면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혈압에는 칼륨이 좋을 수 있지만 고혈압성 신부전증이면은 오히려 칼륨을 좀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사가 알려줘야죠. 네. 의사가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잘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있구나. 이런 식품들은 다 좋은 식품들이지만 상황에 따라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좀 체질 이런 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유전자도 나왔고 또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맞춰 갖고 있는 그 대사 상태를 정확하게 체질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심지어 음식 하나하나, 식재료 하나하나에 내가 어떤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네, 뭐 내가 마늘하고 과민 반응이 있는지, 우유하고 과민 반응이 있는지, 소고기하고 과민 반응이 있는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분석은 특히나 암 환자거나 알레르기 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체질은 몇 가지냐? 1000명을 해보면 체질은 1000가지. 10,000명이 되면 체질은 10,000가지. 5천만 명이면 체질은 5천만 가지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격도 5천만이고 다 5천만인데 당연히 음식 체질도 5천만 가지겠죠. 네. 이제부터는 그 체질에 맞춰서 내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국성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검사를 다 받아보실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자, 그럼 기왕이면은 조금 내가 좀 피해야 될 식품들을 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우리 곡성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재료 또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편집을 그냥 해주세요. 네, 일단요. 혹시라도 본인이 굉장히 좀 내가 힘이 많이 들고 알레르기가 있고 뭔가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차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맞는 경우는 우유, 네, 우유, 밀가루 식품 이런 것들을 좀 끊어보시는 게 좋아요. 대체로 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이렇게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우유, 또 혹은 밀가루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은 끊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품들을 함부로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이면은 나한테 맞는 식품들이 다 있다라는 그런 체질적인 것들에 따라서 내가 무조건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거를 알고 먹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제가 2강에서 말씀드린 거 안 먹고 잘 사는 법 꼭 소식을 하셔야 되고요. 탄수화물 좀 줄이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질병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개별적으로 나한테 맞는 것, 맞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강의에는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